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불안증에 시달린다는 분의 사연입니다. 약물 복용과도 조금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을 먹은 지 4년 5년째인데요. 20살부터 먹었습니다. 최근에 기분이 괜찮은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겨서 한 달하고 15일 정도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의 효과로 잘 지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20일 정도 지나니 점점 힘들더라고요. 약을 먹고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좀 알게 됐고요. 일단 좋은 점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라 표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집중력이 좋아진다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 그리고 손떨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쁜 점으로 약 끊고 20일 정도부터입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살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도 긴장한 것처럼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약 안 먹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20살에 키 173, 49였습니다. 점점 살이 빠지더라고요. 71에서 지금 68로 빠졌네요. 약을 먹게 된 이유로는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눈치를 봅니다. 긴장하고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아프다, 답답하다, 잡생각이 많아진다, 나쁜 증상으로 이 정도 같네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불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약물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다소 불편감이 좀 생기기도 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식욕 저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이 전반적으로 각성을 일으켰다는 점이 주요한데요. 이것은 다이어트 약이나 ADHD 약을 먹었을 때도 비슷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살이 빠지게 만들죠. 필요 이상으로 빠지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약물의 작용들이 자연스러운 정신에너지 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을 먹고 각성 효과가 등장하면 그 당시는 좋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행동상의 효율도 꽤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지죠. 한때 ADHD 약물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것처럼요. 각성을 일으키는 각성제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공부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해서 자기 상태를 조절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약에 내성이 생기고 적은 용량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면 약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약물 의존적인 치료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약을 끊었을 때 등장하는 부작용들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정신 에너지의 처리와 관련이 됩니다. 여기에 약물이 관여하게 되면 그 에너지 처리 방식이 살짝 변합니다. 그러면 정신 에너지 처리 작용 역시도 약물 기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살짝 꼬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부작용이 등장했다는 것은 약물이 들어가면서 정신 에너지 처리 작용에 영향을 미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무서운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중독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중독이 아닙니다. 유기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은 같은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기전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등장하는 나쁜 증상들은 독성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정신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여겨지고요. 이것은 약으로 각성작용을 일부러 이끌어냈으니까 그만큼의 반작용도 신체 통증으로 감당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마약 중독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심한 고통과 갈망이 생깁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약에 손대죠. 물론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약 안 주거나 술 안 주거나 하면 사람이 예민해져 버리죠. 질문자분이 이야기한 나쁜 증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쁜 증상을 다른 말로 하면 금단 증상입니다.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한다고 그래도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 상태는 현대의학에서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약물 문제는 더 그렇죠. 당장 느껴지는 불편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단약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정신작용을 다시 정상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증만 나타났을 때라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약물 문제가 개입되면서 이 문제가 좀 꼬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우선은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곧잘 이야기하는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영상으로도 사례는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신작용을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약에 의존하는 의존도 역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상태라면 불편감을 아예 제거한 상태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중독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물론 저의 분석 경험이 토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어떤 분이 저에게 단약에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너무 끊고 싶어서 단약을 시도했는데 몸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마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때 느껴지는 통증이 생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